이게 올해 미적분 수능 특강에서도 요 관련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약술 논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올해 논술이나 수능까지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평정에 몇 페이지 보냐면 102쪽 보면 돼. 평정 102쪽. 평정을 하고 하나수 원래 조그마한 건데. 하나수 있어? 평정 없어. 이거 같이 봐. 이거 봐. 형아, 그 연습장 있어? 응. 평정 있어? 다행이다. 좀 꽂아놔 보자 그럼. 그래. 여기 한번 같이 봐볼게. 뭐냐면은 일단 이게 뭐 쉬우니까 이 상황을 한번 먼저 봐보자. 감소함수 상황을 봐볼게. 감소함수 상황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t, 그 다음에 여기를 t 플러스 1 잡아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구간 t랑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소값, 최대값부터 할게.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함수를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습이 되어 있긴 한데 막 점 찍어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좀 이렇게 알아보고 갈 테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 t랑 t 플러스 1 상황 사이에서 이 구간 있잖아.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지? 이렇게 점 찍히는 거 바로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점이 이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감소함수라고 하면은 GT의 그래프도 얘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되냐면은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 함수가 이게 증감수로 바뀌었어. 증감수 상황에서 이분을 t를 여기로 잡아볼게. t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자. t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보고 나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지? 그렇다 해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되냐? t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다 지금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그치? 왜냐하면 gt 함수잖아. gt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t일 때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 구간 중에 가장 큰 값 여기? 실제로는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1이 뭐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다 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값은 여기인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킨다 하면은 그 그래프가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극대를 찍은 상황.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만약에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볼게. t 여기 있는데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잡혔어. 그럼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히면서 가겠지? 이렇게 점 찍히고. 그 다음에 또 t가 뭐 이런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t가 t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t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점이 또 여기 이렇게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극대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극대가 여기 있을 때 t가 요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전히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되냐?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그치? 이렇게 지금 점을 찍어야 된다. 맞지? 그럼 어디까지 이렇게 이런 구도가 이어지냐면은 이 극대인 점에 t가 왔을 때 t가 오고 여기 t 플러스 1이 이렇게 됐을 때 있지. 그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여긴 거니까 그때는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라고. 맞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감소함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분 잡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바로 보자마자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가도록 하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잖아? 근데 구간이 t랑 t 플러스 1 사이면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이렇게 그려놔. 여기다가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선택하냐? 큰 쪽을 선택해. 최대값일 때는 그냥 큰 쪽을 선택하는 거야. 큰 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극대 길이를 연결시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 이 길이? 1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갑자기 극대인 지점 끝나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 이렇게 바로 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은 얘를 좀 바꿔볼게요. 문제를. 이 부분을 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돼 있어. t 플러스 2. t 플러스 2면 그냥 현사 이거 잘 봐봐. 이 부분이 그냥 x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냥 돼버리면 돼. 여기 간격이 2였던 거고. 이렇게 바로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고쳐보자. 최소값이라고 돼 있으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두 개를 이렇게 그어보자. 이 함수가 y는 fx야. 그러면 여기는 y는 fx 플러스 2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그치? 그려놓고 나서 이번에는 작은 쪽을 선택한다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두 함수 중에서 작은 쪽의 함수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값일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극소끼리는 연결. 그리고 여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 그치? 그렇게 하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함수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역량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점 찍어가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행이동 시켜놓은 그래프 바로 그린 다음에 있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이 102쪽이랑 103쪽에 내가 좀 전에 했었던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104 쪽에도 보면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있지.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택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105 쪽에도 여기 지금 전부 다 했던 얘기야. 106쪽까지도 했던 얘기고, 어디에다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냐면은 107쪽 있지. 107쪽 제일 밑에 부분에 구간 t-a, t 플러스 b에서의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 근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t-a, t 플러스 b면 y는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 b만큼 음의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 다 각각 그려놓는 거. 그려놓고 최대값을 쓱싹 그냥 그은 다음에 극대점만 직선을 연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게 있어. x제곱 곱하기 x-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놓고 0과 3을 하나만 더 해보자. 0과 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구간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t-1 t 요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 한다 그랬어. 최대값을 gt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gt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으면 이것이 y는 fx인 거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 하지 않고 그냥 1, 2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았으면은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잡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더 그어놓는 거. y는 fx 플러스 1을 어이 잘못 그었네. 그냥 바꾸자. 바꿀게. 여기 0, 3 0,3인 거니까 y는 fx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f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 y는 f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려놔. 그려놓으면 여기 이 부분이 1, 그 다음에 여기 2, 3, 4 이렇게 된 상황이지.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최대값을 선택한다라고 최소값이었네? 이렇게 다 잘못 읽었지? 최소값을 선택하라 했으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선택. 그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선택은 이쪽. 요렇게. 그 다음에 극속 길이는 연결.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그래프를 훌륭하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지. 그치?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
이 체화기에 백구 쪽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서 보면은 예제 1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제 1번에 2번은 이런 것도 우리 꾸준히 풀었던 문제들이거든. 마이너스 무한에서 t까지니까 이 그래프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보면 t 값이 커짐에 따라서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중에 최소값인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 찍으면 되는 거야. 그치?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이만큼 중에 최소값인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 찍으면 돼. 그치?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그때 최소값은 여전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형태.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지하 이거 이해됐어? 그 예제 2번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요거는 한번 풀어보고 잘 안되면 같이 해볼게.
여기 예제 2번 한번 봐보면 예제 2번은 그러니까 어떻게 푼 것 같긴 한데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한번 같이 생각해봐. t랑 t 플러스 1 사이로 했으니까 일단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 이렇게 하나 평이동해서 그려놓은 거야. 그치? 한 다음에 문제에서 최소값을 gt라고 정의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이렇게 극속끼리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잡아버리면 된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이 간격이 몇이지? 이렇게가? 1 될 수밖에 없지? 1? 그치? 이렇게 지금 관찰을 한 상황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G0과 G3이 0이다 그랬어. G0과 G3이 0이다. 근데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선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X값의 차이가 3이지. X값의 차이가 3인데 여기 X값의 차이가 지금 1이라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이 위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보면은 평이동 시킨 건데 여기 몇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 여기 몇이어야 될까? 이 부분이 1. 그치?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평이동 1만큼 된 걸 거니까 그냥 여기를 지금 1이라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바로 결론이 나오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함수는 y는 fx 이거였잖아. 이거였던 거니까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x-1에 x-3이다. 바로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괜찮지? 이렇게. 이 37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38번을 좀 먼저 해볼게요. 38번 한번 해보고 정리됐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38번 한번 풀어봤어? 성우 됐어? 38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 이 보면은 일단 F'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감소 구간이 있다라고 한 거니까 함수는 이렇게 먼저 깔고 가야 되겠지. 함수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y는 fx를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그러니까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게끔 우선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은 y는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잡아보자. 잡고 나서 y는 fx 플러스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최소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했어. 그치? 그럼 최소값 친 부분 한번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극속끼리는 연결시키기로 했지. 지금 1만큼 평이동된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지금 y는 gt 그래프가 됐다 볼 수 있어. 그치? 그 나머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요 지점 있잖아. 여기랑 그 다음에 fx의 여기 이 부분 요 사이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2가 있을 수밖에 없어. x는 2. 왜냐면 f'2가 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2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또 있어. g2랑 g3이랑 같대. 같은데 그 함수 값이 0이다 이렇게 했어. 0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고 함수 값이 같다라는 게 중요하거든. 그치? 근데 여기 간격이 이미 이만큼이 1이야. 1차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점점 벌어지잖아. 함수 값이 같으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1보다 더 크단 말이야. 간격이. 맞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2라고 하는 건 어딜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고 3이 여길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여기 2고 여기 3일 수밖에 없다. 그치? 주황색 부분이 연결시켜 봤을 때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 간격이. 여기 2고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는 상황인데 t는 0에서 극대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기 0인 거야. 이 부분이. 여기 0. 그치? 0으로 잡았으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또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요 지점. 여기 얼마일까? 1이 될 수밖에 없다. 1. 왜냐면은 이 함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평이 이동한 거니까 1이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답 다 나왔으니까 계산만 지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자. x축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지금 x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x축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여기 알파로 생각해 볼까? 알파를 본다면은 여기 함수 이게 지금 원조 fx 함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fx 함수니까 fx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보면 f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되냐? 알파를 x-알파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가진다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랑 g3이랑 같다라고 했었는데 요거에 이 부분 아까 요거 말고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활용한 거고 여기서 둘이 f0과 f1이 같다를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흰색, 아니, 하늘색 선 위에 f0도 있고 f1도 있는 거잖아. 그냥 둘이 같은 거니까 f0과 f1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써버리면 알파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 유형 문제들 그래프 그리는 거라도 일단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소민이 이해됐어?
다 된 사람들은 우리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 120쪽으로 한번 가보자. 120쪽. 그러니까 오늘은 적분 쪽 얘기 보고 쭉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오늘 작년 9월 모의고사랑 수능 줬잖아, 프린트. 그치? 그것도 다음 주에 이제 추가로 푸는 걸로. 그러니까 저 뭐지? 22문제짜리 갑자기 머릿속에서 컨스턴트는 한 해분만 줬거든. 오늘 한 해분만 줬으니까 그거 푸는데, 그 평가원 문제 풀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 그거 사실 시간을 90분이나 80분 안에는 풀어야 돼. 왜냐면은 다 많이 풀어봤던 거 아니야? 일단 100분 잡고 푸는데 시간 내에 꼭 푼다 생각하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복습하고 또 한번 풀어보고 하면서 완전히 외워질 정도로 푸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 주에 재작년 것도 줄 테니까 해서 평가원 시험, 최근 평가원 시험 거 좀 연습하면서 이렇게 계속 챙겨 나가보기로 하자. 이 120쪽에 있는 내용은 결국 정적분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넓이, 음의 넓이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별로 문제될 게 없어. 편안하게 그냥 개념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되는 거고, 뭐 부호를 가진 넓이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122쪽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잠깐 확인해봐. 해보고 우리 다음 단어로 바로 넘어갈게. 지우고 나서 예제 1번, 예제 2번 정말 쉬우니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괜찮아.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어잉? 1번에서, 예제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fx 값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바로 쓸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해석해보자라는 말, 뭐 그래프 그리거나 뭐 굳이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렇게 확인해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제 2번에서 했던 얘기는 0에서 1까지의 절대값 fx dx, 이게 이제 0에서 1까지의 적분을 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다를 한 거니까 이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이렇게 두 개로 따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다. 이게 또는 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절대값 씌웠던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관찰해보면 요거는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놓으면은 바로 정답이 되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상황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예제 2번 많이 쉽지? 이건 넘어가도 되지? 126쪽으로 두 넓이의 차로 가볼게. 일단 너희한테 좀 알려줄게. 깜짝 놀랄지도 몰라. 128쪽에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봐. 128쪽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나왔어. 평가원 시험에서. 그치? 올해 6월 달에 나왔고 9월 수능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 뭐 강덱스나 우리 여러 가지 실무들 풀어보면은 이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익숙하게끔 연습을 해놔야 되고, 실제로 강덱스 같은 거 풀어보면
평가원 시험 문제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평가원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완전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그치? 푸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알고 가보도록 하자. 그치?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 다시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나랑 같이 한 번만 해보자. 함수가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y는 fx가 있다고 할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직선이 이렇게 들어있어. 요거 이제 작년 6월달 평가 문제. 근데 평가 문제인데 13번급으로 나오고 있거든, 계속. 그럼 이런 문제 13번급에서 빨리 풀 수 있으면 완전 땡큐잖아. 진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y는 gx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b 빼기 a가 3분의 2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둬. 그치? 뭐 난생 처음 풀어본 사람이다 의 입장으로 본다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0에서부터 알파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선에서 gx에서 fx를 빼고 적분을 하는 거지. 그치? 이게 뭐냐? 이게 a인 거지. 그치? b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곡선이잖아. 곡선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알파부터 해서 여기 k2까지인가? 알파부터 2까지 한 다음에 fx에서 gx를 빼고 적분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b 빼기 a가 3분의 2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꾸려 하면은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고쳐보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a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a는 0부터 알파까지 돼서 이 둘이 부호 바꾸면 되겠지. 바꿔버리면 이쪽이 fx에 빼기 gx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한 다음에 이제 둘이 더하면 되잖아. 얘랑 얘를 b랑 마이너스 a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이 함수가 fx 빼기 gx는 fx 빼기 gx 적분함수가 같은 상황인 거니까 0부터 알파까지 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2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0에서 2까지의 fx 빼기 gx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말의 요지는 알파가 교점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에 곡선에서 직선을 빼거나 직선에서 곡선을 빼서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 여기는 크게 얘기할 게 두 개거든? 함수끼리 빼서 정적분을 한 번에 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해놓기랑 다른 하나는 이미 지금 올해 우리 많이 해보고 있지만 공통인 부분의 넓이를 잡아서 계산하는 것들 있지. 그거에 대한 얘기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를 좀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그치? 128쪽에 있는 올해 6월 13번 계속 13번으로 나오고 있네. 올해 6월 13번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여기서 요렇게 됐을 때 이쪽이 얘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자, 너희 오늘 두 달 전에 봤던 평가 문제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어. 여기가 C. 이렇게 됐다라면은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A 더하기 C랑 B가 같다. 이거는 곡선에서 직선 뺀 다음에 0부터 해서 K까지 한 번에 정적분한 게 0이다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관점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 128쪽에 있는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통인 부분의 넓이 잡는 거 있지. 이거는 반드시 좀 잘 연습을 해놔야 돼. 예시 하나 봐볼게. 예시를 보면은 함수가 y는 x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y는 k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1 이렇게 만들어놨다. 여기가 S1이고 이 부분이 S2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물론 이렇게 적분해도 답이 나오겠다. 0부터 해서 1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X제곱에서 K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0이다. 그러니까 S1과 S2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좀 계산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이 관점도 꼭 기억을 해놓자라 얘기를 하는 거지. 뭐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별표로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의 관점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원래 S1과 S2가 같았던 건데 S1 플러스 별표는 S2 플러스 별표
이 관점을 잘 기억을 해놓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는 1 곱하기 k인 거고 우변 쪽은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인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 41번, 42번 한번 체화기 문제 살짝 연습해보고 됐으면 적용하기 문제도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43번 문제는 작년 13번 수능 문제였어. 수능 문제까지도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여기서 41번, 42번에서 좀 막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채화기는 괜찮을 것 같고 41번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변형되면은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 y는 fx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면은 a랑 b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건데 b 빼기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겠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여기 오르트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오르트 2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각각의 5, 5다 생각하면서 출발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5고 5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 봐야 될 거는 이 두 개의 교점의 차이가 5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여기를 알파로 놓고 베타로 둔다면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다. 이거를 하나 찾아 놓은 거야. 그치? 그 알파 베타를 찾으려고 하면은 계산을 하나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교점이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곧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곡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같다로 놓으면 되겠다. x 플러스 a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9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그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온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2베타는 12, 베타는 6, 알파는 1.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계산 다 됐네? 계산할 때 마무리해보면 b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쓴 다음에 0부터 6까지에 대해서 x 플러스 a에서 a도 바로 구할 수 있지? 6이고 1이면 둘의 곱이 6인 거니까 a는 3이다. 바로 나오지? 근거계수 관계 생각하면은 a는 3이 나온 거니까 계산 마무리 해보면 x 플러스 3에서 빼기 그 다음에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겠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값이 나온다. 볼 수 있겠다. 그치? 18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괜찮아? 이거? 틀린 사람들 좀 표시해놓고 꼭 나중에 복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42번 하나만 좀 더 봐보면 40번 아직 안 풀었네. 잠깐만 시간 줄게. 됐어. 현서 다 됐어? 괜찮아? 다 풀었어? 23.
42번 해설만 한번 같이 해볼까? 여기서 보면은 fx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여기가 2고 2분이 4다. 근데 fx가 지금 뭐냐면 x 3승 플러스 x 제곱이지?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여기 2대 했을 때 12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적분을 뭐 지금 미적분 문제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적분할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생각해 본다 하면은 당연히 공통인 부분은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이만큼 S2고 S1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별표라도 이렇게 둔다 하면은 여기 첫 번째는 이 파란색 부분의 삼각형 넓이. 그치? 삼각형 넓이 바로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S2 더하기 별표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인 거야.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보라색 부분의 넓이 지금 구해보면 여기는 별표 더하기 S1은 하고 이거는 전체 사각형 넓이 2 곱하기 12에서 빼기 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x 3승 플러스 x제곱 dx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둘이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빼버리면 별표끼리 지워지면서 S2 빼기 S1이 나오고 여기 계산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된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0 나온다. 그래서 23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둘 문제 유형 중에 뭐 지금 41번, 42번 둘 다 잘 안 됐다라거나 한 문제는 좀 잘 안 풀렸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상황도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미 실무에서 그런 문제들 풀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좀 특히 유의해야 될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이거 잘 정리해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결국에 정적분이 넓이가 그냥 넓이가 아니라 부호가 들어가 있는 넓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잘 정리해보는 걸로 하고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수능 문제 풀어봐도 되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 잠깐 쉬었다 하자.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좀 봐보도록 할게. 적분이 처음에 정적분이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 대칭성에 대한 파악을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주기성에 대한 파악을 못한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적분이 좀 어려워졌던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이게 FA 플러스 X. 이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서 X는 A에 대한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근데 요거 말고 훨씬 잘 나오는 형태는 이거보다도 이쪽이 F에 X라고 하는 게 X자리에다가 A-X, X자리에다가 A-X를 대입을 했을 때 F의 X는 F의 EA-X 이게 훨씬 잘 나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그치? 요거 잘 알고 있지? 이거 기본적으로 선대칭 함수에 대한 얘기였던 거였고, 그치? 이거 말고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점대칭은 이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함수가 하나가 A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F의 A-X 이 형태, 그치? 양변을 2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 해볼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얘를 그래프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점대칭 함수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우리가 원래는 0,0에 대한 점대칭에서 출발했던 거였지만 이 부분을 A,B라고 이렇게 둔다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A 플러스 X 여기가 A-X 그러니까 얘 둘이 더한 게 2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점검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X, A-X 대신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식이 바뀌어서 fx는 하고 f2의 플러스 f의 2a-x는 2b의 형태가 더 잘 나온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얘는 특히 중요하라고 했는데 이 fx는 f2a-x지.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래프 자기 자신이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즉 얘는 y는 fx가 있고 y는 f의 2a-x가 이렇게 있다라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x는 a에 대한 선대칭을 시키면 자기 자신과 다시 겹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fx 자체가 이미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이런 상황도 얘기해 봤었잖아. y는 fx가 있는데 이거를 y는 f의 2a-x로 이렇게 선대칭 시켰다라면은 이건 x는 a에 대한 선대칭인 건 맞는데 실제로 fx가 x는 2에 대한 선대칭일 필요는 전혀 없지.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1이야. 여기가 0이야. 이 부분이 뭐 4야. 뭐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이 함수는 x는 2에 대한 선대칭을 시켜버리면 그 함수는 여기서 뭐 이런 형태로 얘가 뭐 이렇게 갖다 해볼까?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랑 함수끼리 평행이동하거나 선대칭을 시키거나 대칭이동 시켰을 때에 대한 얘기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요거 좀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이야. 여기가 지금 5 그리고 이 부분이 3,3이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인테그랄 1부터 5까지의 fx라 할게. fx dx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 바로 정답을 얘기해야 되지. 얼마가 될까? 얼마? 왜? 0이라고? 0일 수는 없어. 3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극소 지점이 안 잡히긴 한데 이렇게 x축 이렇게 넣어볼게. 얼마? 그러면? 12. 잘 얘기했다. 1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거는 여기서 원리가 이렇게 어떤 거였지?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 안에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곡선 밑에 있는 넓이 대신에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바꿔준 거였지? 여기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얘가 여기 안에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관찰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던 거. 그치? 요거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체화기 문제 해보는데 의외로 조금 막혔던 사람들이 있거든? 체화기 1, 2, 3, 4 예제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적용의 문제랑 그 다음 주제 또 다뤄보도록 할게. 이제 그래프 그리거나 아니면 x에 대한 범위 나눠서 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생각을 안 하면서 풀고 있는 거야. 예제 1번 보면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당연히 대칭성을 먼저 생각해 볼까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지. 절대값 x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 x 함수는 우함수란 말이야. 우함수, 이 x는 기함수, 1은 우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절대값 x 곱하기 x 한 거는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서 쓰면은 요거 적분하면 얼마 돼? 0이 된다. 이게 바로 날려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치? 이 대칭성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적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연습해봐. 이렇게. 그리고 예제 2번은 펜을 대면 안 돼. 그냥 보자마자 정답이 나요. 얼마? 0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예제 3번은 잘 됐어?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였어?
뭐 나온 거야? 예제 3번? 마삼? 맞았어? 예제 4번 한번 같이 해볼게. 예제 3번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근데 조금 헷갈린다 하면은 내가 지금 옆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 예제 4번은 f의 3 플러스 x에 플러스 f의 3 마이너스 x 4다. 그 다음에 g의 3 플러스 x는 g의 3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 구해져 있는데 얘를 이제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근데 요런 거 이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이 미적분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요게 의미하는 거는 나누기 2하고 나누기 2 해버려. 그치? 그럼 이거는 3,2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3,2 점대칭. 그 다음에 이쪽은 y는 3에 대한 선대칭. 맞지?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둘이 이렇게 곱하면 대칭성이 있지. 뭐에 대한 대칭인 거지? 3,2랑 y는 3이랑 둘이 곱했어. 이 헷갈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3,2 점대칭이야. 3,2 점대칭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왜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건 알고 있잖아. 0,0에 대한 점대칭이랑 곱하기 x는 0에 대한 선대칭을 하면은 이거는 0,0에 대한 점대칭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지.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평이동을 그대로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할 수 있지. x방향으로. 평이동 시켜버리면 이쪽에 3,0 x는 0은 어차피 뭐 3만큼 이렇게 추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3,0 점대칭이랑 x는 3 선대칭을 곱하면 3,0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y축으로 올려도 상관없겠지. 그치? 이 부분을 이렇게 이만큼 올렸어. 여기 이만큼 올릴 게 없고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3,2가 아니라 4든 5든 여기가 똑같이 그냥 숫자만 들어가면 돼.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3,2에 대한 점대칭에 x는 3에 대한 선대칭을 곱했으면 3,2에 대한 점대칭이 다시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볼 만하지. 그치?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 연결되는 개념인 거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보도록 하자.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0부터 6까지의 두 fx, gx의 곱에 대한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 지금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 gx, dx의 정적분 값이 있거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좀 식조작을 하는 형태로 가본다고 생각해 볼게. 0부터 6까지인데 여기서 fx에 원래 곱하기 gx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함수가 3,2에 대한 점대칭에 y는 3 선대칭 곱하면 3,2의 점대칭 나온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3,2에 대한 이 아니라 0, 3,0 점대칭. 그러면 여기는 y는 3 선대칭, 이쪽은 3,0에 대한 점대칭. 이렇게 간다라면은 3,0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인 건데 0부터 6까지 정적분이지. 그럼 이제 0이라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잖아. 그 사실을 생각한다라면은 얘를 이렇게 식조작을 하는 게 발상적이라 보이진 않는다. fx에 빼기 2를 해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2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gx를 이렇게 곱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0부터 6까지에 대해서 fx 빼기 2에 곱하기 gx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 곱하기 gx 를 한 거에다가 이렇게 정적분을 해버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요만큼의 정적분 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얘가 지금 3,0에 대한 점대칭이거든. 3,0에 대한 점대칭인 거니까 통으로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gx라고 하는 것 자체는 y는 3에 대한 선대칭이었잖아. 이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써보면, 정리해보면 이것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인 거니까 0부터 6까지의 2 곱하기 gx dx인 건데, 이것만 계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여기는 다시 한번 2를 앞으로 이렇게 일단 빼고 보면은 2 곱하기 0에서 3까지의 2gx dx로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4 곱하기 5 해서 20이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맞지? 지하 이거 이해됐어? 이 계산 이렇게 식 조작하면서 하는 거 중요한 파트니까 이렇게 좀 잘 알아놓고 가보도록 할게. 이 142쪽에 하나 좀 더 봐보자. 142쪽으로 가서 준주기 함수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건데, 일단 지워놓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 주기함수의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그 142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니까 가볍게 참고를 하면 되는데, 예제 문제도 괜찮지? 143쪽의 예제 문제도 괜찮은 상황인 건데, 다만 이런 건 좀 하나 주의를 해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구간이 0과 2 사이에서 x제곱 빼기 2x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x제곱 빼기 2x다. 그냥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뭐 이런 형태로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얘가 계속 반복이 되겠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2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계속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0부터 해서 20일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냥 0부터 해서 일단 20까지 fx dx를 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20에서 21까지 fx dx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뭐랑 같냐? 계속 20 뺐다라고 생각하면은 0부터 1까지 fx dx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 그치? 크게 돌아가는 방법은 아닌데, 얘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냐면은 아예 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놓고 요렇게를 한 주기로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이게 지금 몇 개 있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이건 지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전체 10개 있는 거지. 10개 곱하기 0부터 해서 2까지 fx dx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다라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을 할 때는 애초에 0부터 1까지를 먼저 그냥 빼놓는다 생각을 하는 거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1부터 해서 3까지 fx dx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지금 계속 돌린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10개가 있는 거고, 1부터 3까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거 어차피 이게 지금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1부터 3까지란 말 대신에 숫자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0부터 2까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0부터 2까지. 그지? 그러니까 구간이 내가 그냥 조금 더 대칭성이 없는 예시를 들어보면 하나 이렇게 생겼어. 하나 이렇게 생겼어. 하나 이렇게. 뭐 요렇게 지금 간단을 했을 때 1, 2, 3 0, 3, 6, 9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한 주기라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넓이는 계속 같단 말이야.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고. 같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0부터 해서 a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거는 주기가 p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p부터 해서 a 플러스 p까지의 fx dx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치? 요거 개념을 하나 좀 정리를 해놓고 가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 143쪽에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의 fx dx의 값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를 하나 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 144쪽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이게 준주기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주기 함수긴 한데 약간 주기 함수는 아닌 느낌? 그치? 근데 요거 그래프
상황도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평점 검은색 책에서도 했던 내용인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냥 두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뭐였냐면은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2다 라는 형태의 항등식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는데,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방식이 더 편리해. 첫 번째 방식으로 알아놓긴 하되 두 번째 방식이 이해가 되어야 본질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0 같은 거 대입해봐. 0 대입하면은 f1은 f0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게 0부터 1까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잡아볼까? 너무 큰가? 여기 1 잡고 2 잡고 3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상황에서 F1이라고 하는 거는 F0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하면은 F1이라고 하는 건 F0 더하기 2. 그럼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죠? 그러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 함수가 0부터 1까지 함수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맞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꼭 요 점들에서만, 자연수 점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함수값이 있었다면 여기다 그대로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여기도 역시 1, 2가 지금 그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보자마자 x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그다음에 y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키는 함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얘를 그래도 식을 잘라서 해석하는 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요거는 어떻게 보냐, y는 fx라고 하는 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봐. fx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이거 얘기는 이제 하나수에도 이따 나와. 이 넘겨보면 f에 x 플러스 1 빼기 2로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평이동 시켰을 때 다시 자기 자신과 겹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들어서 그대로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2만큼 내린다고 하면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겹치게끔 다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전에서 빠르게 적용할 때는 대입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또 연결시켜보면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2인 건데,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뭘 빼오냐면은 ex를 빼버리죠. ex를 빼버리면 함수가 이렇게 정리되겠지? fx 플러스 1에서 ex를 뺀 거는 fx에서 ex를 뺀 거에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넘겨보면 f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fx의 마이너스 2x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fx 빼기 2x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어떤 hx 함수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hx 플러스 1은 hx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치? 그치? 뭐냐면은 여기 2x 이 부분 있잖아. 여기 1, 2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 요 직선. 그치?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야. 그치? 그 직선은 그러면 그래프가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hx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주기함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준주기 함수였던 건데 양변에 뭘 뺀 거냐면은 이 1분의 2를 뺀 거야. 1분의 2x를 빼버리면 주기함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이런 것까지도 하나 좀 참고를 해보고 가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다 잡아보면, 다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쪽에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이만큼이 s라 본다면은
여기도 S, 여기도 S지? 그치? 그러면 기본적인 S에다가 여기 첫 번째 항은 S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은 S 플러스 1 곱하기 2라고. 그치? P 곱하기 Q로 볼 수 있어. 그치? PQ.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다라면은, P 곱하기 Q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세 번째 거는 S 플러스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연결을 시켜서 기호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144 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니까 요거 좀 확실하게 알고 가보도록 하자. 그 예제 1번, 예제 2번 체화기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 이것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이고, 중요한 건 이거 미적분에서도 좀 필러 문제로 나오는 소재예요.
뭐 나왔어? 손이 많이 뺀 거 있어. 해결 안 돼. 육 나왔어? 음수인데? 함수 값이. 이거 뭐 나온 거야? 2? 응?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마이너스 0이에요. 이 마이너스 맞아. 근데 요거 구하러 한 건데? 찾았어? 어이구 잘했어. 그 다음 거 넘어가서 해도. 예제 2번 성우 됐어? 근데 여기서 응. FX를 빠르게 어떻게 구해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0 대입해보면 G2라고 하는 거는 G0 플러스 4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는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4만큼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그래프로 볼 수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이 있었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G' X 플러스 2는 G' X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함수가 원래 fx라고 하는 게 최고차 함수의 1인 3차 함수였던 거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2차 함수인 상황인 거지. 2차 함수인 거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차 함수의 G' X의 대칭축은 x는 1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다 일단 이거 0 대입해. G'2는 G'0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바꾸면 곧 F'인 거거든? 여기 지금 2인 쪽에서 좀 들어가 있지? F'2는 F'0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치? 근데 둘이 같은데 대칭축이 X는 1이다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 그렇게 본다라면은 함수가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둘 다 얼마가 돼야 돼? 0. 연결되는 지점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F0은 0이고 최고차 함수 1인 3차 함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잖아. 이해 안 된 사람들 다시 한번 봐볼게. x 3승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까지만 써야 돼. F0은 0이라 했으니까. 그치? 이거 미분하면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a 값이 뭐라고 한 건 바로 밝힌 거냐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건 바로 밝힌 거. 지금 축이 1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3을 이렇게 바로 밝힌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여기다 0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한 게 같다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0 대입해보면 b가 나오지.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도 같다라고 하면 이제 b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b 바로 잡아버리면 여기
아니면 원래 함수에다 대입해도 되고. 원래 함수 어디 있었지? 여기서 f2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볼까? 지금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보면 f'2는 12 플러스 4a 플러스 b인 거고, 그 다음에 f'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b지. 이제 둘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왔던 거고, 이거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다시 했네? 미안. 요거는 여기다 대입해야겠다. f2랑 f0이랑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f2랑 f0이랑 같다. f2랑 f0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f0은 그냥 0이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면은 b 값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거니까 b는 2, b는 4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계산 맞겠나? 8 플러스 4. 계산 틀렸나? 잠깐만. 어디서 틀렸지? 다시 볼게. 여기다 더하기 사야 되는구나. 여기다 4 더해야 되네. 플러스 4 하면은 요거 지금 4다.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둘이 이렇게 같으려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럼 b는 4 나오는 거 맞다. b는 4. 그치?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썼을 때 f'(x라고 하는 거는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시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원래 fx는 뭐가 되냐? 여기 있던 식에 다시 한번 써보면 x 3승에 마이너스 6x 3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래보면 일단 미분계수가 요거 0과 4, 32 함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0에서 0을 지나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건데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요거 축이 1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축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도함수의 축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정근선이 지금 1, 몇이라는 얘기를 한 정근선이 아니라 그 변곡점이 1, 몇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지. 1, 몇이야? 1 대입하면은 1,2네. 1,2가 변곡점이 1,2가 변곡점이 지금 된 상황이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는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미분계수 0이 아니었네. 여기 지금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 표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0부터 6까지 정적분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0부터 6까지 구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봐. 2,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 여기 6 잘라서 생각해보면 함수가 조금 글자랑 섞여서 미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간 형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 이렇게까지 다 잡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본다라면 요거 세 개 넓이는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넓이만 찾으면 하나, 둘, 셋에다가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다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넓이는 정적분을 0부터 2까지 해봐도 되지만 여기를 이렇게 아까 잘라서 하는 거 연습했었잖아. 얘를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야.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얘는 좀 세 개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답 찾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답이 36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괜찮지? 이 49번은 선택형 함수야. 선택형 함수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족권과 나족권을 다 써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적분이 얘가 지금 절대값 fx 플러스 2가 절대값 fx라고 돼 있는 거는 분명히 위아래로 요 세모 그치?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요거는 수투에서 잘 나오기도 하지만 미적분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요거 좀 잘 파악해 놓기. 그치? 혹시 한한수 없는 사람 있어? 두 사람? 한한수 잠깐만 좀 리뷰하고 숙제로 주기로 할게. 한번 잠깐만 좀 봐줘.
그래서 오늘 평정은 여기까지 나간 거고, 한한수에서는 이번에 197쪽부터 보면 되는데, 이 테마가 이 스킬 01이라고 되는 거 있지. 이게 이제 10개 정도 있어. 그치? 근데 있는데, 최대 최소화에 관련한 문제, 뭐에 관련, 지금 재수 없었어? 하나씩 이렇게 쭉 보면서 가면 돼. 근데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 스킬 02로 넘어가면, 스킬 02에 여기 한번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 그 수능 개념이라고 된 부분에 1, 2, 3, 4 있지. 그치? 그거 다 봤을 때, 이런 함수 보면 주기 4다. fx 플러스 fx 마이너스 2도 주기 4다. 4도 주기 4다. 3번은 잘 알고 있는 거고, 4번은 오늘 했던 거지. 그치? fx는 f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그 생소한 항등식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제일 위에 줄에 두 번째 줄에 있지. fx는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돼 있어. fx는으로. 그치? fx는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관점을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x 플러스, 예를 들어서, fx-2가 0이다가, 이렇게 있다라 하면은, 이거는 y는 fx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fx 빼기 2.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보면 된다고. 그치?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 책 줄까? 책이 달라? 잘못 샀어? 교과서에 샀어? 잠깐만, 그거. 일단, 잠깐만, 가서 얘기해 볼게. 일단 요거 줄게. 뭐 썼어, 이미? 근데 뜯었지? 네.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여기서, 얘, 이렇게 넘겨보면, 마이너스 y는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면은, 여기 0 마이너스 y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했다라고 하는 관점이면, x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야. 그치? 그 다음에, y 대신에 0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야. 그거는, y는 0에 대한, x는 0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좀 정리해보세요. 여기 이 부분에 y 대신에 2b-y를 대입한다 했을 때, 이거 x는 b에 대한 선대칭으로, 아니, y는 b에 대한 선대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맞지? 내가 말 잘못했었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x수 대칭인 거야. x수 대칭 한번 시키고, x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런 개념이었던 거고, 여기 보면은, 200쪽에 예제 1번 2022년 미적 30번이라고 되는 거 있지. 근데 이 문제를 뭐 다 풀어보는 거 당연히 좋은데, 그 나조건에 G2X는 2FX라고 되는 부분 있잖아. 이런 항등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뒤에 201쪽에도 이 문제 전체에 대한 해설 위주보다도 G2X는 EFX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니까, 요걸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봐. 그치? 리뷰만 간단하게 해볼게. 하고 숙제로 줄게. 202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했던 내용인데, 그 가운데 부분 보면 1번에 상수함수와 곡선의 위치관계에서 핵심은 도함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증가 감소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에 보면 1차 함수와 곡선의 위치관계에서 핵심은 도함수뿐만 아니라 이계도 함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다 들어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 거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아볼, 위볼이 직선과의 관계를 보면서 아볼, 위볼 상황 파악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하나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kx가 이런 함수가 lx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연결시킬 때 이렇게 가고 나서 이쪽에서 하나밖에 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근거는 얘가 지금 위볼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통과했을 때 하나밖에 다시 안 나오는 거잖아.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제 2번 같은 거 206쪽에 예제 2번도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207쪽에 있는 예제 3번은 우리 했던 내용이야. 한번 참고해보고, 그 스킬 공사라고 되는 부분 있잖아. 208쪽에 이거는 그래프를 y는 x, y는 x제곱, y는 루트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각각의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209쪽에 예제 1번 있지. 이런 것들을 미분 없이 한번 하는 연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209쪽에 예제 1번을 미분 없이 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210쪽에 있는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4차 함수나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미적분에서 보는 함수들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213쪽 한번 봐봐. 213쪽. 213쪽에 fx는 2x 곱하기 x-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눠. 영역을 나눈 다음에 각 영역에서 이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몇 개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요거 봐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다음 주에 평가원 시험 문제도 좀 같이 해야 되고 좀 해야 될 게 좀 제법 있어서 리뷰 형태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제 3번 같은 문제, 219쪽에 예제 3번에 별표를 좀 쳐놓을까? 219쪽에 있는 예제 3번 같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미적분에서 28번, 30번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꼭 좀 봐보고 교과서적 해법이랑 수능적 해법까지 연구를 해보고 좀 오면 좋을 것 같다. 그치? 근데 일단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함수를 2개로 자르거나 3개로 잘라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면 되는데 그 뒤에 228쪽에 4번이라고 되는 부분 있지. 치환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는 거. 그치? 이 얘기도 잘 보면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2개의 함수나 3개 함수로 잘라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예제 1번에 있는 그 228쪽에 있는 그 표를 그대로 229쪽에 있는 표로 다시 보면은 얘를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살리면서 2개의 함수로 잘라서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그 230쪽에 팁이라고 되는 부분에 좀 별표를 쳐놓을까? 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해. 230쪽에 팁이라고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동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치?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게. 근데 주말에 보는 친구들 주말에 와서 또 모의고사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9월 모의고사 대비 잘 마무리해보자. 하율이 꼭 보자.